아니, 어머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26년 동안 제사 200번을 장남 부부한테 떠맡긴 부모님. 그날 장손 종대는 우연히 어머니의 통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 적요란엔 종민, 종훈, 종숙. 동생들 이름만 가득했죠. 그리고 단 한 번도 종대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삿날. 53년 묵은 장남의 분노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종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종대의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하는 거지요. 18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옆에서 현주가 작게 뒤척였습니다. 종대는 숨을 죽이고 이불을 빠져나왔어요.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바닥을 디디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에 멈칫했지만 현주는 다시 고른 숨을 쉬고 있었어요. 화장실 불을 켜자 거울 속에 낯익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에 내려앉은 그림자, 이마에 파인 주름 두어 개.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니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김밥 두 줄이 랩에 쌓여 있고 그 옆에 보온병 하나,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어머님 병원 같이 가야 해요. 잊지 마세요. 현주 글씨였어요. 어젯밤 종대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싸둔 거지요. 종대는 메모지를 접어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밥을 가방에 챙기고 보온병까지 들고 현관으로 나섰어요. 문을 여는 순간 찬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1월의 새벽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택배 트럭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자 엔진이 덜덜거리며 깨어났습니다. 히터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지요. 종대는 두 손을 호호 불며 기다렸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하니 오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이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상자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기사들은 각자 구역에서 물건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허옇게 퍼졌어요. 종대 형님, 오늘도 일찍이시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 기사 창수였어요. 40 초반의 후배인데 같은 구역을 맡은 지 3년째였지요. 자다 깼어. 그냥 나온 거야. 에이, 형님은 맨날 그러시면서. 몸이 고생이에요, 몸이. 창수가 웃으며 종대 옆에 섰습니다. 둘이 나란히 상자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건 20kg가 넘었습니다. 종대가 상자 하나를 들어 올리는데 허리께에서 뻐근한 느낌이 왔어요.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지만 소리는 삼켰습니다. 형님, 허리 또 안 좋으세요? 제가 무거운 거 할게요. 됐어, 괜찮아. 움직이다 보면 풀린다. 종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다음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실 허리가 안 좋아진 건 5년 전부터였어요.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쉬면 돈이 안 됐습니다. 오늘 배송 물량은 150개 정도였어요. 오전 안에 끝내려면 서두를 수밖에 없었지요. 첫 배송지는 시내 외곽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상자 3개를 카트에 실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는데 고장 수리 중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종대는 잠시 멈춰 섰다가 한숨을 삼켰어요. 카트를 세워두고 상자를 직접 품에 안았습니다.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지요. 1층, 2층.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거칠어졌어요. 상자를 든 팔이 저려오고 종아리가 당겼습니다. 5층에 도착해서 문 앞에 상자를 내려놓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났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문 앞에 두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종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문 앞에 상자를 반듯하게 놓고 다시 계단을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아직 149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배송지는 상가 건물 1층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썹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어요.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와요? 아침에 일찍 온다며. 죄송합니다. 앞에 물량이 좀 밀려서요. 맨날 핑계야, 핑계. 다음에 또 늦으면 그냥 다른 데로 바꿀 거야. 알았어? 종대는 허리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서두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자를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뒷목이 뻣뻣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18년이 지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종대는 주택가 골목에 차를 세우고 아침에 챙겨온 김밥을 꺼냈습니다. 랩을 벗기고 한 입 베어 무늬 참치 맛이 났어요. 종대가 좋아하는 재료였지요. 매번 말 안 해도 알아서 넣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27에 만나 30해 가까이 살았으니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었어요. 김밥을 먹다 말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어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올린 글이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 증조할아버지 제삿날이니 다들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동생들이 차례로 답장을 달아놓았어요. 종민이가 가겠다고 했고 종훈이도 간다고 했고 막내 종숙이는 오빠들 가면 자기도 가겠다며 웃는 표시를 붙여놨습니다. 종대는 답장을 달지 않았어요. 아까 어머니한테 전화로 이미 다 들은 얘기였거든요. 화면을 내리는데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또 있었습니다. 현주한테 전을 미리 붙여오라고 하고 제사상 과일도 종대가 사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작년에 종민이가 사온 건 너무 작아서 안 됐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종대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내려놓았어요. 김밥이 반쯤 남았는데 더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어머니라고 떠 있었어요. 종대는 잠시 벨소리가 울리도록 뒀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종대야, 문자 봤지? 네, 봤어요. 토요일 제사 준비 단단히 해라. 내 동생들 다 온다. 네. 현주한테 미리 일러도. 저는 동태전하고 녹두전 꼭 해야 되고 나물도 3가지는 있어야 돼. 알았지? 네, 어머니. 그리고 과일. 사과, 배, 단감 사와라. 제사상이 허술하면 조상님한테 예의가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됐다. 이래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종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볕이 드는 쪽은 따뜻해 보였지만 차안 공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지요. 제사가 일주일 앞이었습니다. 장 봐야 하고 전 부쳐야 하고 나물 삶아야 하고 과일 사야 했어요. 토요일 새벽에도 배송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일 끝내고 부모님 댁으로 가야 했지요.
현주는 그 전날 밤부터 부엌에 서 있을 거였어요. 동생들은 토요일 낮에 빈손으로 올 겁니다. 종대는 남은 김밥을 비닐에 다시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었어요. 다음 배송지로 향하는 동안 백미러에 비친 자기 얼굴이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피곤한 얼굴이었나 생각하다가 이내 시선을 앞으로 돌렸어요. 아직 배송할 곳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사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종대는 퇴근길에 대형마트에 들렀어요. 평소보다 배송이 일찍 끝난 날이었지요. 마트 입구에 들어서자 난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이 곱아 있었는데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어요. 과일 코너로 먼저 향했습니다. 사과, 배, 단감. 어머니가 말한 것들이었어요. 제사용이라 크고 흠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지요. 하나하나 살펴보며 봉투에 담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사과 5개, 배 5개, 단감 10개. 저울에 올려보니 무게가 상당했어요. 그 다음엔 제수용품을 샀습니다. 두부, 명태포,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부침개 재료로 녹두와 동태도 집어넣었어요. 카트가 금세 가득 찼습니다. 계산대에서 금액을 확인하는데 15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카드를 내밀면서 종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현주가 이미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연기가 자욱했어요. 현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어요. 왔어요? 현주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응. 과일이랑 나머지 사왔어. 식탁 위에 놔요. 손 씻고 고사리 좀 다듬어줘요. 종대는 마트 봉투를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아침에 봤던 것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지요. 작업복을 벗을 새도 없이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현주 옆에 앉아 고사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질긴 밑동을 손으로 떼어내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양이 많았어요. 대야 가득 불려놓은 고사리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몇 시에 시작한 거야? 4시쯤. 마트 갔다가 바로 했어요. 현주는 파트타이머 일이 오후 2시에 끝났습니다. 2시간도 안 돼서 장을 보고 부엌에 들어선 거였지요. 벌써 4시간째 서 있는 셈이었어요. 많이 힘들지? 힘든 거야 맨날 힘들지요. 뭐? 현주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체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종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사리를 다듬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고사리를 다 다듬고 나니 이번엔 도라지 차례였습니다. 그 뒤로 시금치를 다듬고 녹두를 갈아야 했어요. 현주는 계속 프라이팬 앞에 서서 동태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부엌에 가득했지요. 당신 어머님이 전화했었어요. 현주가 불쑥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전 넉넉하게 해오래요. 동생들 오는데 모자라면 안 된다고. 그래. 나물도 3가지는 해야 된대요. 제사상이 허술하면 안 된다고. 종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주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이 광경은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시집 온 지 26년이었습니다. 매년 제사가 8번이었어요. 그걸 곱하면 200번이 넘었지요. 200번 넘게 현주는 이 부엌에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주로 했었어요. 현주는 옆에서 거들기만 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다고 하시면서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하나씩 현주에게 넘어왔어요.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현주 몫이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현주가 프라이팬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재산은 왜 우리가 지내는 거예요? 26년째 하면서도 아직 모르겠어요. 종대는 손을 멈췄습니다. 큰아버지, 아버지의 형이었지요. 결혼을 안 하셔서 자식이 없었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모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인 종대네가 떠안았지요. 큰아버지가 자식이 없으셨으니까. 그건 알아요. 근데 왜 꼭 우리여야 해요? 시아버님 동생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다 지방에 계시고. 그러니까 장남인 우리 집에서 하는 거지. 장남. 또 장남이에요. 현주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전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종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송을 나갔어요. 오전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오후에 부모님 댁에 가야 했으니까요.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약을 먹고 버텼습니다. 배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현주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커다란 가방 2개에 음식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전, 나물, 탕국 재료, 과일. 이틀에 걸쳐 준비한 것들이었지요. 다 됐어요? 응, 이것만 들고 가면 돼요. 현주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하느라 잠을 못 잤을 거였어요. 종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부모님 댁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종대가 운전하고 현주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요. 도착하니 일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종대가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왔어? 네, 어머니. 빨리 들어와라. 짐 내려놓고 상 펴야지. 종대는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주도 뒤따랐어요.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종대가 인사했어요. 아버지 왔습니다. 뭐냐? 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돌렸다가 다시 TV를 보셨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계셨어요. 종대와 현주가 가져온 가방을 내려놓자 어머니가 하나씩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잘 가져왔네. 나물은? 여기 있어요, 어머님. 그래. 과일은? 이 가방에 있어요. 어머니가 과일 봉투를 열어보셨습니다. 사과와 배를 하나씩 꺼내 살펴보셨어요. 크기는 괜찮네. 작년에 종민이가 사온 건 어찌나 작던지.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꺼내 두르고 바로 부엌 일을 시작했어요. 오후 3시쯤 종민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종민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아내 미영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둘 다 빈손이었어요. 형 왔어요. 오냐? 어서 와.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종민이 거실로 가서 인사했습니다. 미영도 따라가서 인사했어요. 어머니가 반갑게 맞으셨습니다. 왔어? 고생했다. 앉아. 종훈이 가족은 4시쯤 왔어요. 종훈이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형, 저 왔어요. 손에 치킨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가게 치킨이에요. 제사 끝나고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종훈이 아내 수진이도 빈손이었어요. 둘이 거실로 들어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치킨 박스를 받으며 웃으셨어요. 어휴, 됐다.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맛있는 거예요. 드셔보세요. 막내 종숙이 가족은 4시 반에 왔습니다. 종숙이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오빠들 나왔어. 종숙이 왔냐? 엄마, 이거 케이크예요. 제사 끝나고 드세요. 종숙이 남편 상철이도 함께였습니다.
거실에서 인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어요. 현주는 부엌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영과 수진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형님, 저희 뭐 도와드릴까요? 현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상 차리는 게 거의 끝나 있었어요. 아니야, 거의 다 했어. 어머, 벌써요? 형님 손 진짜 빠르세요. 전 이런 일은 도무지 느려 터져서. 미영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희 거실에 있을게요.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현주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일을 했어요. 제사가 끝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음복을 하고 나니 동생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종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 우리 먼저 갈게요. 내일 준서 학교 가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종훈이도 일어났어요. 형, 저희도요. 내일 가게 문 열어야 해서요. 알았어. 종숙이도 일어섰습니다. 오빠, 나도 갈게. 상철 씨 내일 출근이라서. 그래, 가라. 동생들이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부엌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현주가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어요. 종대가 옆으로 갔습니다. 나도 할게. 됐어요. 당신 내일 새벽에 일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현주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종대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물러났어요. 설거지가 끝난 건 11시 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현주는 말이 없었어요. 종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현주가 입을 열었어요. 다음 제사가 3주 뒤지요? 응. 현주가 다시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봤자 장남이니까. 또 그렇게 얘기들 하겠죠. 그 말 끝에 더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평일 저녁 종대는 배송을 마치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었지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가는 병원이었습니다. 혈압이랑 당 수치 확인하는 거였어요. 부모님 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 한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큼직한 안마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베이지색 가죽에 리모컨까지 달린 거였습니다. 지난번 제사 때는 없던 물건이었지요. 어머니 왔어요. 왔어? 신발 벗고 들어와라. 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종대는 거실로 들어가며 안마의자를 다시 봤어요. 어머니, 이거 언제 사셨어요? 응? 아, 그거. 어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셨습니다. 종훈이가 갖다 줬어. 효도한다고. 종훈이가요? 왜? 그 애는 원래 그래. 바쁜데도 부모 생각 많이 하는 애야. 종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안에서 뭔가 말이 맴돌았지만 꺼내지 않았어요. 안마의자 가격이 얼마인지 대충 알았습니다. 비싼 것도 100만 원은 넘었지요. 지난달에 종훈이가 전화했던 게 떠올랐어요. 치킨집 재료비가 올라서 힘들다고 했었습니다. 명절 비용 나누자고 했을 때도 어렵다고 했지요. 근데 안마의자를 사드렸다는 거였어요. 병원 갈 준비 됐어요? 응, 잠깐만 기다려라. 옷 갈아입고 나갈게. 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종대는 거실에 서서 안마의자를 바라봤어요. 가죽이 반들반들했습니다. 새 제품 특유의 냄새가 났지요. 아버지가 작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왔냐? 네, 아버지. 어머니 병원 모시러 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종민이가 차 바꿨다더라. 네. 새 차 뽑았대. SUV인가 뭔가. 좋은 차던데. 아, 그래요? 너도 차 좀 바꿔라. 그 택배 트럭 몇 년 됐냐? 괜찮아요. 아직 잘 굴러가요.
형제들 중에 내 차가 제일 안 좋아. 종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리셨어요. 병원에서 어머니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이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종숙이가 요즘 학원 잘 된대. 네. 원생이 많이 늘었다더라. 상철이가 대기업이니까 살림은 안정적이고. 종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민이는 과장 됐잖아. 승진했다고 지난번에 전화 왔더라. 네, 들었어요. 종훈이는 치킨집이 잘 돼서 건물을 알아본대. 건물이라는 말에 종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건물이요? 응, 작은 거라도 하나 사놓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애 부지런하니까 될 거야. 종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재료비 때문에 힘들다던 동생이었습니다. 명절 비용 나눌 형편이 안 된다던 동생이었지요. 근데 건물을 알아본다는 거였어요. 너는 택배 일 안 힘드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몸 생각해라. 나이가 있는데 무리하면 안 돼. 네. 근데 다음 달 제사 준비도 신경 써야 된다. 증조할머니 제삿날이야. 종대는 네, 알겠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 이름이 호명됐어요. 진료가 끝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병원 근처 식당에서 어머니랑 둘이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저녁을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설렁탕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현주는 요즘 어떠냐? 잘 있어요. 마트 일 아직 하는 거지? 네. 힘들면 그만두라고 해라. 몸이 중요해. 종대는 국에 밥을 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주가 왜 마트 일을 하는지 어머니는 모르셨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참, 제사 때 현주한테 고생했다고 전해라. 네. 전이 맛있더라. 역시 현주 솜씨야. 종대는 밥을 떠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왠지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어요. 안마의자, 종민이 세차, 종훈이 건물. 그리고 다음 달 제사 얘기. 머릿속에서 뭔가 맞지 않는 퍼즐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주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종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댁에 안마의자가 있더라. 안마의자요? 종훈이가 사드렸대. 현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종대를 봤어요. 종훈이가요? 그 집 치킨집 힘들어서 우리한테 돈 빌려간 거 아직 안 갚았잖아요. 그러게. 안마의자 싼 것도 100만 원 넘는데. 종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주가 다시 빨래를 개며 말했어요. 당신 동생들 가끔 이상해요. 종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뭐가 이상한 건지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가족 단톡방에 종대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설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번에는 비용을 나눠서 내자는 내용이었어요. 음식 재료비랑 과일값, 기타 제수용품까지 하면 꽤 되니까 넷이서 나누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답장이 바로 오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종민이가 먼저 답했습니다. 형, 나 이번 달 좀 빠듯해서 일단 형이 하고 나중에 정산하자. 그 뒤로 종훈이가 답했어요. 형, 저도요. 가게 재료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종숙이도 답했습니다. 오빠, 나도 학원 운영비 내야 해서. 미안해. 종대는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정산. 그 말이 익숙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정산은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지요. 현주가 옆에서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종대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설 비용은 결국 종대 혼자 부담하게 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현주는 먼저 방에 들어갔고 종대는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건너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지요. 종훈이 안마의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종민이 새 차도 떠올랐어요. 명절 비용은 형편이 안 된다면서 부모님께는 비싼 걸 사드리고 차를 바꾸고 뭔가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근데 그걸 따지기도 애매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동생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 한쪽이 개운치 않았어요.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종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했어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옆에서 현주가 자고 있었지요. 눈을 감았는데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마트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4시간이었어요. 계산대에 서거나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었지요. 시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한 달 모으면 50만 원 정도는 됐습니다. 그 돈은 거의 시댁 경조사비로 나갔어요. 제사 비용, 명절 비용, 부모님 용돈 보태는 것. 그러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현주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종대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으니까요. 그날도 마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점심 먹다가 못 나눈 얘기라며 보낸 거였습니다. 현주 씨, 시댁 제사가 1년에 8번이라며요? 대단하다. 현주는 웃지도 않고 답장을 보냈어요. 네. 명절까지 하면 10번이요. 세상에. 남편 형제분들은 안 도와줘요? 현주는 답장을 치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안 도와준다고 하기엔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긴 오니까요. 밥은 먹고 가니까요. 다들 바쁘대요. 그렇게만 보내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흐린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종대가 부모님 댁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약을 타러 가는 길에 잠깐 들른 거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안쪽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 종수가 알았어. 이번 달 것도 보내줄게. 종대는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응, 걱정 마라. 근데 오빠들한테는 말하지 마. 알았지? 가슴이 덜컥했어요. 종대는 신발을 벗은 채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래, 끊는다. 응.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대는 그제야 헛기침을 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왔어요. 왔냐? 언제 왔어? 방금요. 아버지 약 타러 가는 길에 들렀어요. 그래. 잠깐 앉아 있어라.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종대는 거실에 앉았어요. 아까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번 달 것도 보내준다. 오빠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무슨 뜻이었을까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괜히 들은 척하면 어머니가 불편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종대는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약 타러 가는 거냐? 네, 아버지. 그래. 가서 내 거랑 네 어머니 것 같이 타와라. 네. 종대는 일어나서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까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오빠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 말이 아버지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사남매가 다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한정식 집에서 만났어요. 종대와 현주가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모님이 오시고 그 다음 동생들이 차례로 왔어요. 종민이 부부, 종훈이 부부, 종숙이 부부. 큰 방 하나에 12명이 앉았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기분 좋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도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오랜만에 다 모였네. 좋다. 동생들이 돌아가며 술을 따랐습니다. 종민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 고맙다. 종훈이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내년에도 이렇게 모여요. 그래야지. 종숙이도 말했어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종대는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현주는 옆에서 반찬을 덜어 먹었어요. 둘 다 입이 무거웠지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종대가 일어나려는데 종민이가 먼저 말했어요. 형이 내시죠? 당연하다는 어투였습니다. 종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이 장남이시니까. 종숙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종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카드를 내밀었어요. 32만 원이었습니다. 카드를 긁으면서 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자리로 돌아오니 동생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 먼저 갈게요. 수고하셨어요, 형. 오빠, 다음에 또 봐요. 인사를 하고 하나씩 나갔습니다.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는 것도 종대 몫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현주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종대도 운전만 했지요. 라디오를 켜지 않아서 차 안이 조용했어요. 한참 달리다가 현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얼마였어요? 32만 원. 현주가 고개를 돌려 종대를 봤어요. 아버님 생신인데 왜 맨날 당신만 내요? 종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이면 다해요? 26년 동안 이렇게 살았잖아요. 나도 지쳤어요. 솔직히 현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서러운 건지 모를 떨림이었어요. 제사 때 혼자 음식하고 명절 때 혼자 준비하고 비용도 우리만 내고 동생들은 맨날 빈손에 핑계만 대고 종대는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봤습니다. 당신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 물음에 종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다고 말하기엔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기엔 그동안 참아온 게 무너질 것 같았지요. 나는 안 괜찮아요. 현주가 말하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종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종대는 4시 반에 일어나 배송을 나갔어요. 평소처럼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싣고 첫 배송지로 향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장갑을 끼고 버텼지요. 점심때쯤 차를 세우고 잠시 쉬었습니다. 김밥을 꺼내 먹는데 현주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젯밤에 했던 말들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종대는 김밥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종훈이는 힘들다면서 안마의자를 사드렸습니다. 종민이는 형편이 안 된다면서 새 차를 뽑았지요. 명절 비용은 나중에 정산한다면서 한 번도 정산된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전화하신 것도 떠올랐습니다. 종숙이한테 이번 달 것도 보내준다고 했어요. 오빠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요. 이번 달 것, 그게 뭘까요? 매달 뭔가를 보내준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그리고 왜 오빠들한테는 비밀로 하라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알고 싶기도 하고 모른 척하고 싶기도 했어요. 어쩌면 아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었으니까요. 종대는 김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억지로 몇 입 먹고 시동을 걸었어요. 아직 배송할 곳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기 얼굴이 보였어요. 53년을 살았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나 장남으로 살았지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었습니다. 뭐가 당연한 건지. 2월 중순이었습니다. 어머니 정기검진 날이 돌아왔어요. 종대는 오전 배송을 서둘러 마치고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병원 예약이 오후 3시였거든요. 점심도 거르고 달려갔지요. 위장이 쓰렸지만 약국 들를 시간도 없었어요. 부모님 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시다가 종대를 보셨어요. 왔어요, 어머니. 왔냐?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안 먹었다고 하면 어머니가 뭔가 차려주시려고 할 테고, 그러면 병원 시간에 늦을 것 같았어요. 종대는 소파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준비하고 나갈게. 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종대는 거실에 앉아 TV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귀에 안 들어왔어요. 배가 고파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잠시 후 어머니가 안방에서 부르셨습니다. 종대야. 네. 내 가방에서 보험 서류 좀 꺼내줘라. 병원에 내야 하는 거야. 거실 장롱 위에 가방 있을 거다. 네, 알겠어요. 종대는 일어나 장롱 쪽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가방이 장롱 위에 놓여 있었어요. 검정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지퍼를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서류 봉투가 몇 개 있었는데 어떤 게 보험 서류인지 몰랐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었어요. 거기서 손에 잡힌 게 있었습니다. 통장이었어요. 파란색 표지에 농협 로고가 찍혀 있었지요. 보험 서류를 찾으려고 통장을 꺼내 옆에 뒀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펼쳐지면서 안쪽이 보였어요. 종대는 무심코 눈길이 갔습니다. 출금 내역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금액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적요란에 뭔가 적혀 있었지요. 종숙, 종훈, 종민, 종숙, 종훈, 종민. 종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어요. 틀림없이 동생들 이름이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날짜에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50만 원, 100만 원, 가끔은 50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내역을 훑어 내려갔어요. 한 장, 두 장,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들 이름만 있었습니다. 종대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종대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종대야, 찾았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종대는 화들짝 놀라 통장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려서 통장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아, 네. 잠깐만요. 서류 봉투를 다시 뒤져 보험 서류를 찾았습니다. 흰색 봉투에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류를 들고 안방으로 갔지요. 여기 있어요, 어머니. 그래, 고맙다. 어머니가 서류를 받으셨습니다. 종대는 문 앞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종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가방에서 서류 찾다가 통장을 봤는데요. 어머니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침대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천천히 종대를 바라보셨습니다. 통장을 왜 봤어? 서류 찾다가 같이 나왔어요. 일부러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뭘 봤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종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거기 동생들 이름으로 돈이 나간 게 있던데요. 매달 나가는 것 같던데 그게 뭐예요? 어머니가 잠시 입을 다무셨습니다. 창밖을 보시다가 다시 종대를 보셨어요. 한숨을 한번 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생들이 힘들다고 해서 조금씩 보태줬어. 조금씩이요? 왜?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주는 게 잘못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종대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먼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남이잖아. 형이 알아서 잘 사는 거지. 동생들은 아직 자리를 못 잡았으니까 부모가 도와주는 거야. 그게 뭐가 이상하냐? 자리 못 잡았다고요? 종민이는 회사에서 과장 달았고, 종훈이는 가게 운영하고, 종숙이는 학원 원장이잖아요. 그래도 다들 팍팍하대. 너야 택배일 열심히 하니까 괜찮은 거고. 제가 괜찮은 거예요? 종대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너한테 손 벌린 것도 아니고. 종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는 이미 생각을 정하신 거였습니다. 됐다. 서류 가져왔으니까 병원 가자. 늦겠어. 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종대는 뒤따라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운동화 끈을 묶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주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현주가 고개를 돌렸지요. 어머님 병원은 잘 다녀왔어요? 응. 종대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축 처져 보였어요. 현주가 칼을 내려놓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종대는 잠시 현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통장 봤어. 통장이요? 서류 찾다가 봤는데 거기 동생들 이름으로 돈이 나가고 있더라. 매달. 현주 눈이 커졌어요. 종대 옆에 앉았습니다. 금액도 꽤 됐어. 50만 원, 100만 원. 가끔은 몇백만 원도 있었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동생들이 힘들어서 보태주는 거래. 현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종대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내 이름은 없었어. 단 한 번도. 26년 동안 우리가 드린 건 뭐예요? 현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억울한 건지 모를 떨림이었어요. 당신이 매달 용돈 드리고 제사 비용 내고 명절 비용 내고 나도 마트에서 일해서 보탰잖아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동생들한테 간 거겠지. 말이 돼요? 우리한테는 더 내라고 하시면서 동생들한테는 주신 거예요? 현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다가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서성였습니다. 어머님이 뭐래요? 왜 그러신 거래요? 장남이니까 알아서 잘 산대. 동생들은 아직 자리 못 잡아서 도와주는 거래. 자리 못 잡아요? 종민이는 과장이에요. 종훈이는 치킨집 사장이고 종숙이는 학원 원장이잖아요. 종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주 말이 맞았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해?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지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쉽냐? 불효라고 하실 텐데. 불효요?
우리가 26년 동안 한 게 불효예요? 현주가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 진짜 어이없다. 26년이에요. 26년. 뭘 한 거야, 우리가. 종대는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한참 뒤에 현주가 얼굴에서 손을 떼고 말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현주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종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 켜졌어요. 저녁을 준비하는 집들이겠지요.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종대한테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53년을 살았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나서 장남 노릇을 했지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부모님께 드리는 건 효도고 동생들 챙기는 건 형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 통장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종숙, 종훈, 종민. 그리고 없는 이름 종대.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종대는 불도 안 켜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현주가 차려놓은 저녁은 식탁 위에서 식어갔습니다.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도 모르겠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주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아니, 자는 척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종대는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보이는 어둠 속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사흘 전부터 현주는 장을 봤어요. 대형마트에 가서 카트 2개를 끌고 다녔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각종 나물재료, 두부, 생선, 제사상에 올릴 것들과 음복에 쓸 것들을 따로따로 담았어요. 계산대에서 금액을 확인하니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현주는 카드를 내밀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표정을 지을 힘도 없었거든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 오후 4시였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바로 부엌으로 갔어요. 오늘 안에 전을 다 부쳐놔야 했습니다. 내일은 나무를 해야 하고 모레 새벽에는 부모님 댁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동태를 손질하고 녹두를 갈았어요.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켜니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환풍기를 틀었지만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어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현주는 눈을 찡그리며 전을 뒤집었어요. 저녁 8시에 종대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현주가 부엌에서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손 씻고 고사리 좀 다듬어줘요. 현주는 프라이팬 앞에 서서 계속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동태전을 부치고 녹두전을 부치고 호박전을 부쳤어요.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없었습니다. 프라이팬 지글거리는 소리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부엌에 가득했어요. 가끔 기침 소리가 섞였습니다. 기름 연기 때문이었지요. 자정이 넘어서야 전을 다 부쳤어요. 현주는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발목을 만져보니 손가락 자국이 남았습니다. 종대가 물을 떠다 줬어요. 현주는 물을 받아 마시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종대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현주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종대는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기름때가 묻은 프라이팬, 반죽 묻은 그릇들, 나물 삶은 냄비들. 종대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끝난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어요. 다음 날은 나물 손질하는 날이었습니다. 현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 들어갔어요.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하나씩 삶아서 양념에 묻혔습니다. 손이 멈출 틈이 없었어요. 점심도 대충 먹고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송편도 빚어야 했거든요. 쌀가루 반죽을 하고 소를 넣어 하나씩 빚었어요. 동그랗게 예쁘게. 시어머니가 모양 안 좋으면 싫어하셨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준비가 끝났습니다. 현주는 부엌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어요.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데 잠이 올지 모르겠었어요. 종대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부엌을 둘러보더니 현주 옆에 앉았어요.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해야 해. 일찍 자. 현주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몸을 일으켜 방으로 갔어요. 종대는 부엌에 남아 음식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전, 나물, 송편, 과일. 커다란 가방 2개가 가득 찼어요.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종대가 눈을 떴어요. 4시 반이었습니다. 현주도 일어났어요. 둘 다 말없이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종대는 먼저 집을 나섰어요. 급한 배송건이 몇 개 있었거든요. 명절 전에 꼭 받아야 한다고 요청한 곳들이었습니다. 물류센터에 가서 5건만 빠르게 처리하고 돌아왔어요.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현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은 이미 다 챙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가방 2개와 작은 보조 가방 하나. 앞치마랑 고무장갑도 따로 챙겼어요. 종대가 짐을 들고 차로 향했습니다. 현주가 뒤따랐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명절이라 도로가 한산했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갈 수 있었지요.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어스름한 새벽빛이 보였습니다. 해가 뜨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6시 50분쯤 부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계셨어요. 부엌에서 탕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왔어요, 어머니. 왔냐? 빨리 들어와. 상 차려야지. 현주가 앞치마를 두르고 바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져온 음식들을 꺼내 그릇에 옮겨 담았어요. 전을 접시에 가지런히 놓고 나물을 종지에 담았습니다. 과일을 깎아 제사상에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배 깎는 걸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배는 좀 더 크게 깎아라. 그렇게 쪼잔하게 깎으면 안 돼. 현주는 대답 없이 배를 다시 깎았습니다. 7시 반쯤 동생들이 하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종민이 부부가 먼저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종민이가 들어왔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미영도 빈손이었어요. 거실로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으셨어요. 종훈이 부부는 7시 40분쯤 왔습니다. 종숙이가 한과 세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시댁 갈 때 쓸 거였는데 하나 더 샀다고 했어요. 현주는 그 사이에도 계속 부엌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8시에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앞에 서시고 그 뒤로 종대, 종민, 종훈, 상철이 섰어요. 여자들은 뒤에 섰습니다. 절을 하고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었어요. 종대가 장손으로서 축문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익숙한 일인데도 늘 긴장됐습니다. 차례가 끝난 건 9시쯤이었어요. 음복 시간이 됐습니다. 거실에 상을 펴고 둘러앉았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권하셨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었어요.
동생들이 송편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현주 솜씨가 좋다고 했어요. 현주는 밥만 떴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10시가 되자 동생들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종민이가 먼저 말했어요. 형, 우리 먼저 가볼게. 처가 들러야 해서. 종훈이도 일어났습니다. 형, 저희도요. 가게 점심 장사해야 해요. 종숙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빠, 나도 갈게. 시댁 가야 해. 인사를 하고 하나씩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부엌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릇, 냄비, 제기들. 현주가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어요.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종숙이가 아직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나 봤습니다. 종수가 이번에 집 계약금 낸다며? 응, 엄마, 상철 씨랑 좀 모아놨어. 모자라면 말해. 엄마가 보태줄게. 현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괜찮아,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집 사는 게 쉬운 일이냐? 필요하면 말해라. 알겠어, 엄마. 필요하면 얘기할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현주는 싱크대에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종대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주 등이 보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현주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종숙이 집 살 때 보태준대요. 우리 집 살 때는요? 한 푼이라도 받았어요? 종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6년이에요. 26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현주가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앞치마도 벗었어요. 식탁 위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나 이제 진짜 못하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설거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종대가 고무장갑을 집어들었어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종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배송을 나갔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밀린 물량이 많았거든요.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파스를 붙이고 버텼어요. 추석 때 있었던 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종숙이한테 하신 말씀, 집 살 때 보태주겠다던 그 말, 현주가 앞치마를 벗어 던지던 모습,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던 얼굴,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았어요. 현주는 추석 이후로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은 차려줬지만 대화가 없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각방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종대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어요. 26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서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도 배송을 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차를 세우고 상자를 내리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시는 일은 드물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종대예요. 종대냐? 지금 바쁘냐? 배송 중이긴 한데요. 무슨 일이세요? 잠깐 얘기 좀 하자.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종대는 상자를 트럭에 다시 올려놓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종훈이가 치킨집 확장한다는 거 알지? 네, 들었어요. 그 애가 요즘 자금이 좀 부족하대. 내가 좀 도와줘라. 종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지?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요? 그래. 형이 동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장남인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어요. 아버지, 저도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넌 맨날 열심히 일하잖아. 없을 리가 있냐? 진짜 없어요. 매달 부모님 용돈 드리고 제사 비용 내고 명절 비용 내면 남는 게 없어요. 그건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동생 돈 빌려주는 거랑은 다른 얘기지. 당연하다고요? 종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나온 소리였어요. 뭐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장남이라서 다 해야 하는 게 당연해요? 야, 이놈아. 어디서 버릇없이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러. 버릇 없는 거 아니에요. 53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말하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종대도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26년간 쌓인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26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매달 용돈 드렸어요. 제사 8번 다 제가 챙겼어요. 명절 비용 다 제가 냈어요. 현주는 26년 동안 제사 음식 혼자 다 했어요. 그건 장남이니까, 맏며느리니까 당연히. 또 당연히예요? 아버지, 종민이한테 돈 주신 거 알아요. 종훈이한테도, 종숙이한테도. 저한테만 안 주셨어요. 통장 봤어요. 아버지가 말을 멈추셨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저는요? 저는 장남이니까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없는 거예요? 동생들은 힘들다고 다 도와주시면서 저는 왜요? 저도 힘들어요. 택배 일이 쉬운 줄 아세요? 종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서러운 건지 모를 떨림이었어요. 현주도 지쳤어요. 26년 동안 시댁 살림 다 했어요. 근데 동생들 집 살 때는 보태주신다면서요? 우리 집 살 때는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야, 그건 저도 이제 못하겠어요. 아버지, 종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으려는데 제대로 놓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종대는 그대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는지 10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었어요. 바깥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상적인 오후였어요. 근데 종대한테는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53년 인생에서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속이 시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뭔가 무거운 게 내려앉은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현주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종대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요? 응. 종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주가 종대 얼굴을 봤어요.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안색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종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 왔었어. 무슨 전화요? 종훈이 치킨집 확장하는데 돈 좀 빌려주래. 현주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요? 못한다고 했어. 여유 없다고. 아버님이 뭘 하셨어요? 장남이니까 동생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어. 현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종대가 계속 말했어요. 나도 할 말 했어. 26년 동안 한 것들. 용돈, 제사, 명절. 다 얘기했어. 통장 본 것도 얘기했어. 아버님이 뭘 하셨는데요? 말 끊고 전화 끊었어.
현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종대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먼저 끈다니 26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전화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 나도 이제 못하겠다고.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대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잘했어요, 당신. 잘한 거 맞아? 26년 동안 참은 거잖아요. 한 번쯤은 말해야지요. 종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보니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이상해. 시원하지가 않아. 시원할 리가 있어요. 아버님한테 처음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현주가 종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현주 손도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말한 건 잘한 거예요. 평생 참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종대는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종민이가 보낸 거였습니다. 형, 아버지한테 무슨 말 한 거야? 아버지 엄청 화나셨어. 그 뒤로 종훈이 메시지가 있었어요. 형,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미안해. 돈 안 빌려도 돼. 종숙이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엄청 화나셨어. 무슨 일이야? 종대는 메시지들을 읽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종대는 단톡방 설정을 눌렀습니다. 나가기 버튼이 보였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박종대님이 나갔습니다. 화면에 그 문구가 떴습니다. 종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상하게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후회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한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낀 밤이었습니다. 종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을 껐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남이니까. 당연히. 그 말들이 어둠 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다음 날 종대는 단톡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부모님 댁에서 가족회의 하자. 다들 와라. 바로 답장이 오진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종민이가 먼저 답했어요. 형, 갑자기 무슨 가족회의야? 종훈이도 답했습니다. 형, 나도 갈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종숙이도 답했어요. 오빠 알았어. 갈게. 어머니도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 온다니까 온나. 아버지한테도 얘기해놨다. 종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어요. 토요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종대와 현주는 오후 1시 반에 부모님 댁에 도착했어요. 일부러 일찍 갔습니다. 동생들보다 먼저 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는데 종대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리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종대도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그 말만 하시고 다시 TV를 보셨어요. 종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주도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왔어?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어머니. 그래. 동생들 오면 얘기하자. 어머니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종대가 전화해서 한 말들 때문이겠지요. 집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이 시가 되자 동생들이 하나씩 도착했어요. 종민이 부부가 먼저 왔고
종훈이 부부가 뒤이어왔습니다. 거실이 꽉 찼습니다. 소파와 바닥에 둘러앉았어요. 평소 명절 때처럼 시끌벅적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다 모였으니까 얘기해라. 뭔 얘기를 하려는 거냐? 종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종대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는 건 하나예요. 종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제 장남 역할 안 할래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생들도 서로 눈치를 봤어요. 26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종대가 계속 말했습니다. 매달 부모님 용돈 드렸어요. 50만 원씩. 26년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사 8번. 매년 8번씩 26년이면 200번이 넘어요. 그거 다 제가 챙겼어요. 비용도 제가 냈어요. 현주는 26년 동안 제사 음식 혼자 다 했어요.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설, 추석? 비용 다 제가 냈어요. 음식 준비 다 현주가 했어요. 동생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밥 먹고 먼저 갔잖아요. 종민이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근데요, 어머니 아버지는 동생들한테만 돈을 주셨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없었어요. 통장 봤어요. 종민이, 종훈이, 종숙이 이름 다 있던데 제 이름은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버지는 표정 없이 앉아 계셨어요. 저도 아들이에요. 똑같은 아들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장남이니까요? 장남이면 주기만 하고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규칙을 바꾸고 싶어요. 종훈이가 물었습니다. 형, 무슨 규칙? 첫째, 제사 합쳐요. 8번을 4번으로 줄이자고요. 고조부모 합치고, 증조부모 합치고, 조부모 합치고, 큰아버지 제사는 어떻게 할지 따로 얘기하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합쳐? 그게 말이 되냐? 어머니, 저희 힘들어요. 현주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8번은 너무 많아요. 조상님한테 그게 무슨... 조상님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예요. 종대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다무셨어요. 둘째, 제사 비용 넷이서 나눠요. 저 혼자 내는 거 이제 안 해요. 셋째, 명절 음식 준비도 나눠서 해요. 현주 혼자 다 하는 거 이제 없어요. 넷째, 부모님 병원비나 용돈도 넷이서 나눠요. 저 혼자 다 내는 거 안 해요. 종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갑자기 왜 이래? 원래 장남이 하는 거잖아. 종민아. 종대가 종민이를 바라봤습니다. 너 승진했을 때 아버지한테 축하금 받았지? 나는 18년 동안 택배 일하면서 한 번도 못 받았어. 그게 공평해? 종민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종훈이가 말했어요. 형, 미안해. 나도 몰랐어. 형이 이렇게 힘든 줄. 종숙이도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미안해. 나도 받기만 했네. 종대는 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미안한 거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바꾸면 돼.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장남 노릇 안 하겠다는 거냐? 아버지, 장남 노릇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혼자 다 떠안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넷이서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네가 힘들었던 건 알겠다.
근데 제사를 합치는 건 어머니 합치기 싫으시면 다른 분이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8번 다 못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종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알았어. 나는 형 말대로 할게. 제사 비용 나누고 준비도 같이 하자. 종숙이도 말했어요. 오빠, 나도 찬성이야. 미안했어. 종민이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미영이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종민이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형. 나도 할게. 종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종대는 할 말을 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요. 가족회의가 있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11월이었어요. 할아버지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종대와 현주가 모든 걸 준비해야 했어요. 장을 보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하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종대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 제사는 할아버지 기일과 큰아버지 기일을 합쳐서 지내자고 했습니다. 날짜는 할아버지 기일에 맞추고 음식 준비는 나눠서 하자고 했어요. 종훈이가 먼저 답했습니다. 형, 알겠어. 우리는 뭐 준비할까? 종대가 답했어요. 너희는 탕국 맡아줘. 수진이가 국 잘 끓이잖아. 종숙이도 답했습니다. 오빠, 나는 뭐해? 과일이랑 제수용품 사와. 내가 장 보는 거 잘하니까. 종민이는 한참 동안 답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형. 우리는 뭐해? 나물 해와. 3가지. 미영이한테 부탁해. 알았어. 종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주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다들 한다고 하네요. 그래.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아. 현주 얼굴에 오랜만에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제사 전날이었습니다. 현주는 전만 준비하면 됐어요. 나물은 미영이가 하고 탕국은 수진이가 하고 과일과 제수용품은 종숙이가 사오기로 했으니까요. 평소 같으면 이틀 전부터 준비해야 했는데 이번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현주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동태전과 녹두전 2가지만 하면 됐습니다. 환풍기를 틀고 프라이팬 앞에 섰어요. 기름 냄새가 났지만 예전처럼 온 집안에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양이 적으니까요. 저녁 8시쯤 전을 다 부쳤습니다. 현주는 부엌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다리가 안 부었습니다. 허리도 덜 아팠어요. 평소 같으면 자정까지 서 있어야 했는데 오늘은 일찍 끝났습니다. 종대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부엌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다 했어? 응. 나물이랑 탕국은 내일 동서들이 해오니까. 그래. 전만 하니까 금방 끝났어요. 현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종대도 그걸 느꼈어요. 제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종대와 현주는 7시에 부모님 댁에 도착했어요. 전을 담은 용기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왔어? 네, 어머니. 전 가져왔냐? 네, 여기 있어요. 현주가 용기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뚜껑을 열어보셨어요. 양이 좀 적네. 다른 것들도 오니까요. 동서들이 가져와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뭐라고 하셨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않으셨어요. 7시 반쯤 종훈이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이가 큰 냄비를 들고 들어왔어요. 형수님, 탕국 가져왔어요.
고마워. 현주가 받아서 부엌에 놓았습니다. 수진이가 따라 들어왔어요. 형수님, 제가 데울까요? 응, 부탁해. 수진이가 가스불을 켜고 탕국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옆에서 그릇을 준비했어요. 둘이 나란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종숙이 부부는 팔씨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종숙이가 과일 상자와 제수용품을 들고 들어왔어요. 오빠 나왔어. 과일 싱싱한 거로 샀어. 그래, 고마워. 종숙이가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꺼냈습니다. 사과, 배, 단감. 크고 예쁜 것들이었어요. 현주가 옆에서 봤습니다. 종수가 잘 샀네. 그치? 아침 일찍 가서 골랐어. 종숙이가 과일을 씻기 시작했어요. 현주와 수진이, 종숙이, 셋이서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종민이 부부는 8시 10분에 도착했어요. 제일 늦었습니다. 미영이가 나물 담은 용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형수님, 늦어서 죄송해요. 나물 가져왔어요. 됐어. 들어와. 미영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용기를 열어보니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3가지 나물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현주가 맛을 봤습니다. 간이 잘 됐네. 다행이다. 형수님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어요. 미영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엌에 4명이 서 있었어요. 현주, 수진, 종숙, 미영. 26년 동안 현주 혼자 하던 일을 넷이서 나눠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종대 눈에 들어왔어요. 이상하면서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원래 이랬어야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8시 반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일 앞에 서시고 그 뒤로 종대, 종민, 종훈, 상철이 섰습니다. 여자들은 뒤에 섰어요. 절을 하고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었습니다. 이번 제사는 합제였어요.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를 같이 모시는 거였습니다. 제사상도 하나로 합쳤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불편해하셨습니다. 이렇게 합치면 조상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막상 해보니 별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간소해져서 편했습니다. 준비 시간도 줄었고 비용도 줄었어요. 차례가 끝난 건 9시 반쯤이었습니다. 음복 시간이 됐어요. 거실에 상을 펴고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권하셨어요. 맛있게 먹어라. 다들 밥을 먹었습니다. 종훈이가 말했어요. 형,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합쳐도 되네. 그래, 다행이다. 종숙이도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종민이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어요. 아내 미영이가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종민이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형, 뭐 괜찮은 것 같아. 종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확실히 덜 힘드네. 혼자 안 해도 되니까. 그 말에 현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가 현주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주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현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26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설이 다가왔습니다. 종대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 설 비용을 나누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음식 재료비, 과일값, 제수용품 다 합쳐서 넷이 나눠내자고 했어요. 종훈이가 먼저 답했습니다. 형, 나 입금했어. 종숙이도 답했어요. 오빠, 나도 보냈어. 종민이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답이 안 왔어요.
종대가 개인톡으로 물었습니다. 종민아, 설 비용 입금 좀. 한참 뒤에 답이 왔어요. 형, 나 이번 달 좀 빠듯해서. 종대가 바로 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명절 때 내가 입에 내든가. 잠시 뒤에 종민이 답이 왔어요. 알았어, 형. 오늘 저녁에 보낼게. 그날 밤 10시에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종대는 휴대폰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옆에 있던 현주가 물었습니다. 뭐예요? 종민이가 입금했어. 진짜요? 현주도 웃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설 차례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주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종대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뭐가요? 제사, 명절, 어땠냐고. 현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진짜? 응. 처음으로 제사가 안 힘들었어요. 종대는 앞을 보며 운전했습니다. 현주가 계속 말했어요. 동서들이랑 같이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고. 예전엔 혼자 부엌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래. 이게 원래 제사였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가족이 같이 하는 거. 종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같이 하는 거였어요. 26년 동안 잘못된 거였습니다. 미안해. 진작 바꿨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됐어요, 당신. 현주가 종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춥지만 맑은 날이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금씩 1년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종대의 눈이 떠졌어요. 18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옆에서 현주가 자고 있었어요. 종대는 조용히 이불을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그늘이 있었고 이마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표정이었어요. 1년 전에는 피곤함만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 안에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편안함. 어쩌면 그런 거였을지도 몰랐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식탁 위에 김밥이 놓여 있었어요. 랩에 쌓여 있었습니다. 옆에 보온병도 있었어요. 메모지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메모지가 필요 없었거든요. 30년 가까이 살면서 말 안 해도 아는 게 많아졌어요. 종대는 김밥과 보온병을 가방에 넣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1월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면서 종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1년 전에는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어요. 고개 숙이고 걷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전 배송이 한창이었습니다. 오늘 물량은 130개 정도였어요. 예전보다 좀 줄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무리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수입이 조금 줄었지만 괜찮았습니다. 현주 마트 일하는 것도 있고 시댁에 나가는 돈이 줄어서 생활은 비슷했어요. 세 번째 배송지는 빌라 단지였습니다. 좁은 골목에 차를 세우고 상자를 들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가벼웠어요. 계단을 올라 3층 문 앞에 놓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거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계단 올라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잠깐만요.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귤 2개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거 먹어요. 달아요. 아, 괜찮습니다. 됐어요. 받아요. 내가 주는 거야. 종대는 귤을 받았습니다. 손에 쥐니 차가웠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고마워요. 또 와요. 문이 닫혔어요. 종대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빨리 다음 배송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4번째 배송지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교구 상자였어요. 묵직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선생님이 반갑게 맞았어요.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놓을까요? 네, 거기 두시면 돼요.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상자를 내려놓으니 선생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대도 인사하고 나왔어요. 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까르르 웃는 소리였어요. 종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로 걸어갔습니다. 점심때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예전에는 주택가 골목에 세웠어요. 그늘지고 사람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햇볕 드는 곳에 세웠습니다.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김밥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참치 맛이 났습니다. 현주가 넣어준 거였어요. 30년 가까이 살면서 말 안 해도 아는 거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봤어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종숙이가 올린 글이었어요. 이번 설 음식 분담이요. 나 잡채할게. 그 아래로 답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썼어요. 저희 탕국할게요. 미영이도 썼습니다. 나물은 저희가요. 종민이 답이 있었어요. 나는 뭐해? 종대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넌 설거지. 바로 답이 왔어요. 알았어, 형. 종대는 휴대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명절 비용 나누자고 하면 다들 핑계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먼저 뭐 할지 물어봤어요. 김밥을 다 먹고 보온병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아까 할머니한테 받은 귤을 꺼내 까먹었어요. 달았습니다.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어요.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웃는 것 같았습니다. 종대는 그 모습을 보다가 현주 생각이 났어요. 주말에 같이 저기 앉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5시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배송 중이라 차를 세우고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종대야, 지금 바쁘냐? 배송 중이긴 한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 별일 아니고. 이번 주말에 시간 되냐? 주말이요? 왜요? 아버지가 보고 싶대. 밥이나 같이 먹자. 종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한테 오는 전화는 대부분 제사 준비하라, 병원 모셔라, 돈 얘기였어요. 그냥 밥 먹자는 연락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갈게요. 현주도 데리고요. 그래. 토요일 점심때 와라. 네, 어머니. 전화가 끊어졌어요. 종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좋은 쪽으로 이상한 거였습니다. 저녁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7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웠어요. 도로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매일이 무거웠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힘들었습니다. 배송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현주 얼굴 보는 게 미안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무거운 게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택배 일은 여전히 고됐어요. 허리도 아팠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랐어요. 집에 가는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현주 얼굴 보는 게 기다려졌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잠시 앉아 있었어요. 핸들 위에 손을 올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는 집들이겠지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종대는 생각했어요. 53년을 살았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나서 장남 역할을 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건 효도고 동생들 챙기는 건 형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도 사람이었어요. 나도 지치고 힘들고 받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말해도 된다는 걸 몰랐어요. 26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고 종민이는 가끔 삐딱했어요.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18년 동안 남의 물건을 배송했어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것들을 전해줬습니다. 무거운 것도 있었고 가벼운 것도 있었어요. 비 오는 날도 배송했고 눈 오는 날도 배송했습니다. 근데 정작 내 마음은 어디에 배송했을까요? 내가 필요한 건 누가 전해줬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스스로 챙겨야 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내 삶도 배송해야 한다는 걸. 목적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나왔어. 어서 와요. 밥 먹어요. 현주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간단한 저녁이었어요. 근데 따뜻해 보였습니다. 종대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어요. 현주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뭐, 평소랑 비슷했어. 배송하고 왔지. 힘들었겠네. 괜찮아. 오늘 귤 받았어. 귤이요? 배송 갔는데 할머니가 주시더라. 달대. 종대가 주머니에서 귤 하나를 꺼냈어요. 아까 하나 먹고 남은 거였습니다. 같이 먹자. 현주가 웃었어요. 귤을 받아 까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종대가 말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부모님 댁 가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밥 먹자고 하셨어. 아버지가 보고 싶대. 현주가 숟가락을 멈추고 종대를 봤어요. 아버님이요? 응. 그냥 밥 먹자고요? 응. 현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같이 가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종대가 씻고 현주가 헹궜습니다. 나란히 서서 설거지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30년 가까이 같이 살았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현주가 불렀어요. 응. 1년 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다요. 얼굴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종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현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 얼굴 보면 맨날 걱정됐어요. 지쳐 보여서. 근데 요즘은 달라요. 그래. 응. 좋아 보여요. 종대가 현주를 봤어요. 현주도 종대를 봤습니다. 고마워, 여보. 뭐가요? 그냥, 다. 현주가 웃었어요. 종대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잘 안 보였습니다. 도시라서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내 삶도 배송하기로 했으니까요. 목적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